2026년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를 맞는 바로 그 해,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는 거대한 전환이 시작됩니다. 오늘 그 핵심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보통 초고령 사회라고 하면 위기라는 단어부터 떠올리시죠? 근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고령 사회가 마주한 딜레마가 뭔지, 그리고 2026년에 어떤 정책 대전환이 일어나는지, 또 일자리, 기술, 금융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되는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지금껏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왔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고령화를 사회적 부담으로만 여기던 기존의 관점 말이죠. 부산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라는 뜻이죠. 이게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2026년을 기점으로 아주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 즉 피벗이 시작됩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과거에는 고령화를 그저 부담이나 비용으로 봤어요.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2026년의 새로운 관점은 이걸 기회이자 새로운 사회 설계로 완전히 재정해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관리하던 것에서 능동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으로 관점이 180도 바뀌는 거죠. 모든 변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이 새로운 디자인의 첫 번째 기둥은 과연 뭘까요? 네, 바로 어르신들을 단순히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115만 개. 이게 2026년까지 만들겠다는 노인 일자리 목표치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단순히 숫자만 늘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회구조 안에서 시니어의 역할을 완전히 다시 정립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제 노인 일자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여기 좀 보세요. 금융 강사, 디지털 안전 도우미, 심지어 포스코 모델처럼 청년들의 멘토가 되는 역할까지. 그분들이 평생 쌓아온 경력과 지혜를 활용하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정말 멋진데요. 스시은 같은 초밥집이나 우영뜨락 같은 스마트팜처럼 어르신들이 아예 직접 사업체를 만들어서 수익까지 내는 모델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일자리를 넘어서 새로운 커뮤니티이자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자,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기술입니다. 과연 기술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더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도록 어떻게 돕고 있을까요? 여기서 에이지테크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모든 기술 산업을 뜻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게 미래의 거대한 먹거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철학은 바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입니다. 뭐냐면 요양원이나 병원이 아니라 내가 살던 정든 집에서 계속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정부는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2026년에 무려 914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혁신 사례들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AI가 심장 수술의 정밀도를 높여주고 케어비데 같은 로봇이 돌봄 과정에서의 존엄성을 지켜주고요. 심지어 레카네맙 같은 신약 연구를 통해서 인류의 숙제인 알츠하이머 정복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전 속도죠. 자, 이제 세 번째 기둥입니다.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일 수 있죠. 바로 돈 문제입니다. 평생을 모은 어르신들의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키고 존엄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154조 원.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총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의 규모라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막대한 자산을 금융 범죄 같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오롯이 환자 자신을 위해 쓰이도록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숙제인 겁니다. 그래서 치매 안심 공공신탁 서비스라는 제도가 2026년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건강할 때 미리 공공기관과 신탁 계약을 맺어두는 겁니다.
둘째, 혹시라도 나중에 치매가 발병하면 그 기관이 계약에 따라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셋째, 병원비나 생활비 같은 걸 자동으로 지급해서 마지막까지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정말 꼭 필요한 제도 아닌가요? 자, 이렇게 일자리, 기술, 금융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를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는지 그 거대한 청사진을 함께 그려봤습니다.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고령화를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설계의 기회로 본다. 과거의 관점을 버리고 미래를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려는 이 시각이 이제는 일부의 주장을 넘어서 정책과 시장의 주류가 되었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런 거대한 사회적 전환은 정부나 기업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설계되는 미래 속에서 여러분은 그리고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